170억 원이나 들여 만든 장수의 국제 승마장이 2년 넘게 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은커녕 인건비와 운영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서 깊은 역사를 간직한 익산의 향토 유적지들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곳에 2개의 대형 공항이 인접하면 성공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심에 놀고 있는 공간이 텃밭으로 바뀌면서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고 주거 환경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170억 원이나 들여 국제 규격으로 만든 승마장이 2년 넘게 쓸모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당초 기대한 승마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커녕 인건비와 운영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170억 원을 들여 건립한 장수 승마장입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고 실내에서 승마 경기를 관람하는 공간에는 먼지만 쌓여 있습니다. 국제대회 유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2012년 전국 승마대회를 끝으로 아직까지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능 보강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실내 승마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사가 지금 미비해가지고 공사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바닥이 안 좋아서 보수 공사한다고 그래서 지금 작업가 좀 쉬었어요. 대회가 열리지 않아 승마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경주마 육성 목장이 있지만 승마장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일반인을 위한 승마 체험장의 입장 수입도 지난해 1억 원에 그쳐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큰 수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1년만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승마를 아니라 체험 전주성업도 하고 있고. 지난해 전북의 승마 체험 인구는 5만여 명으로 1년 만에 6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멀쩡한 승마 시설을 갖추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말산업이 말뿐에 그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엔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는 백제 역사유적지구뿐만 아니라 역사를 간직한 향토 유적지도 곳곳에 많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호학파의 대표적 학자인 김장센과 송시열의 위패가 모셔진 화산서원입니다. 350여 년의 긴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반은 내려앉고 담장 곳곳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군데군데 금이 간 돌계단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 위태로워 보입니다. 4년 전 태풍에 사라진 기와장은 아직까지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인 게 못 고치는 거 아니오. 그 시에서 조금씩 제사 때만 조금씩 주거든요. 그거 갖고는 도저히 안 돼요. 조선 중기 대동법 확산에 기여한 영의정 김육의 공을 인정해 세운 불망비입니다. 비바람을 이기지 못해 비석이 갈라지는 등 균열이 생겼지만 보호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토 유적지로 지정됐지만 주변에는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판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익산에는 국가지정문화재와 향토 유적지 등을 포함한 문화유적지가 230여 곳에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예산이 1,500만 원에 그쳐 대부분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매년 향토유적 관리로 해서 한 5천 정도 요구를 하는데 아무래도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유서 깊은 향토 유적지가 관리 부족으로 훼손되면서 지역의 역사도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3년 만에 시작된 새만금 송전선로 공사가 오늘 중단됐습니다. 한국전력과 주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모레까지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모레까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대책위와 달리 한전은 내일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북과 광주, 전남의 반대가 큽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곳에 2개의 대형 공항이 인접해 서로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전라북도는 국제공항이 인접하면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새만금 신공항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제공항까지 포함하여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당 차원의 전폭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하지만 충북과 광주 전남은 신공항 건설로 충북 청주공항과 전남 무안공항의 적자가 커진다며 반대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추진된다고 가정하면 청주공항을 비롯해 다른 지방공항들이 받게 될 타격은 불보듯 뻔한 일이며 한국항공대의 중간 용역은 전혀 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국제공항 바로 옆에 중소도시 국제공항도 성공한다는 겁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국제공항,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슈투트가르트 공항,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 공항 등은 거리가 가깝지만 상호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공항은 기존 공항과 서비스 경쟁을 펼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겐 오히려 이익입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유럽의 4대 공항 중에 하나고 상당히 접근 교통도 잘 발달되어 있고 비행편도 풍부한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까이에 있는 슈투트가르트라는 도시에 국제공항이 있어가지고 그 공항도 만만치 않게 항공편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충북과 광주 전남의 전북 신공항 발목 잡기는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주변 광역단체의 간섭에 개의치 않고 정부를 설득해 반드시 새만금 공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엔화 환율이 900원대 미만으로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발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최대 3억 원인 기업경영 안정자금을 5억 원으로 늘리고 이자를 지원하는 2차 보전을 3%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엔저로 지난해보다 매출이 10% 이상 줄어든 기업에게 300만 원이었던 환변동 보험료 지원폭을 5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 추가로 시장 격리가 이루어집니다. 농림부는 농가와 농협, 민간 RPC가 보유한 지난해 쌀 7만 7천 톤을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추가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424만 톤으로 1년 전보다 1만 톤이 늘었지만 소비자의 쌀 소비량은 65kg으로 1년 전보다 2kg 줄어드는 등 쌀 재고량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도심의 오랜 기간 방치된 땅이나 관공서 옥상이 텃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고 주거 환경까지 좋아지는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몰려있는 다세대 주택들 사이에 텃밭이 만들어졌습니다. 상추와 고추 같은 푸릇푸릇한 야채들이 막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도심 속 텃밭 가꾸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일단 도시에 살면 흙을 만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이렇게 내서 와서 하고 또 육체적인 노동도 되고 하니까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텃밭이지만 한 달 전만 해도 누군가 몰래 버린 쓰레기만 쌓여 있었습니다. 전주시가 땅 주인의 동의를 얻어 쓰레기장으로 방치된 공원지들을 텃밭으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제공한 겁니다. 도심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농업도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공원지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또 주민들은 농산물을 경작할 수 있어서 서로에게 좋은 그런 상생 사업 같습니다. 상막했던 콘크리트 구청 옥상에도 푸른색의 채소가 심어져 있습니다. 옥상 텃밭은 앞으로 주민센터에도 만들어져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수확물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가꾸는 과정부터 해서 이것을 수확하는 과정까지 지역 주민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 공동체 역할에도 기여될 걸로. 도심에 놀고 있는 공간에 만들어지는 텃밭이 생태와 소통이 어우러지는 장소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혁신도시로 운행을 거부하거나 비싼 요금을 받은 택시기사들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현장 단속을 통해 혁신도시 운행을 거부하거나 규정보다 비싼 요금을 받은 택시기사 4명을 적발해 각각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혁신도시 운행 거부 택시에 대한 과태료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의 내부 갈등설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서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영화제 개막 직전에 조직위 사무처장, 지난 3월에 사무처 팀장 2명이 갑자기 그만두었습니다. 이를 두고 영화제 내부 조직 간 갈등설 등이 흘러나오고 있어 전주시의 조직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면서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사고 위험도 크고 어둠을 틈타 몰래 쓰레기를 버리거나 조경수로 훔쳐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호 기자입니다. 익산시 모현동에서 오산면을 잇는 1.2km 길이의 4차로 도로입니다. 지난 2011년 익산시가 52억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통행량이 적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익산시는 설계 당시 가로등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야간에 컴컴하니까 이제 차량 운전자들이 사고 위험이 많고 또 학생들이 하교 때 무섭고 위험하니까 밤만 되면 어둠을 틈타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애써 심어놓은 철쭉 수십 그루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모형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해놨지만 쓰레기 무단 투기와 조경수 도난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심어놓는데 날마다 하루면 자고 있나면 개가고 자고 일어나면 개가고 그나마 여기 가로등 불이 없은 게 더 그러는 것 같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다 갖다 버리고 빨리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의 불빛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가로등 설치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좀 재정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는 계속 올리는데도 예산이 지금 그것이 안 되네요. 공사를 하더라도 전선 등 기반 시설도 없어 애써 만든 인도를 다시 파헤쳐야 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행정 탓에 주민들만 수년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의 요양기관 수가 노인 인구 비율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적자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 결과 지난해 인구 1만 명당 전북의 요양기관은 18.9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고 남원시와 임실군의 요양기관 수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낙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처음 도입한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에 임실군과 고창군이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임실군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사업, 고창군의 명품 경관 정비 사업 등 전국의 26개 사업을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통기한이 지난 생닭 수십만 톤을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전북의 한 육가공업체 공장장 46살 최모 씨 등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업체는 공정상의 실수로 출하가 늦어지자 지난해 3월부터 넉 달 동안 포장지만 바꿔 유통기한보다 3일에서 6일이 지난 생닭 40만 톤, 1억 원어치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입니다. 전주지검이 아동 청소년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를 잇따라 구속 기소했습니다. 61살 김모 씨와 59살 박모 씨는 각각 12살과 6살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하고 19살 이모군은 15살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들을 모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출장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정황을 잡고 남원소방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남원소방서에서 출장여비와 관련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출장여비 유용이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다른 소방서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전주 종합경기장 교차로 하단에 설치된 높이 10m의 광고탑이 강풍에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광고탑이 도로를 막으면서 30분가량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오늘 전주에는 10분간 최대 풍속이 초속 6.5m로 평소보다 2배가량 강했습니다.